이 나무는 당장 지구에서 없어져야 합니다. 한 그루라도 남기면 다른 식물들이 모두 죽습니다. 한마디로 전 세계의 암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아시아의 조그만 나라 한국이 키우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극렬하게 제거하려고 하지만 한국은 그런 나무를 퇴치는 고사하고 가로수나 보호수로 보호하고 있을까요? 영국 환경보호청 담당관이 한국에서 목격한 충격적이고 놀라운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베스 리버튼입니다. 영국 환경청에서 생태감사관으로 일하고 있죠. 2025년 2월, 제가 런던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동료가 급하게 들어와 말했어요. 엘리자베스, 큰일 났어. 유럽연합이 아카시아를 공식 침입종으로 지정했대. 저는 컴퓨터 화면을 멈췄습니다. 아카시아라니. 어린 시절 우리 가족을 무너뜨린 그 나무였죠. 어머니의 양봉장이 아카시아 확산 때문에 문을 닫았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 우리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일본도 아카시아 전면 제거 정책을 발표했다는 거였습니다. 선진국들이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한 거죠. 역시 과학적 근거에 따른 합리적 판단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옥스퍼드에서 받은 생태경제학 박사과정에서 배운 대로였거든요. 침입종은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표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유엔 생태회의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독일 대표가 발언했어요. 한국은 생태관리 실패 국가의 전형입니다. 침입종을 방치하고 있거든요. 회의장이 웅성거렸죠. 저는 속으로 혀를 찼어요. 전 세계가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을 따르는데 한국만 뒤처져 있다니.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한계인가 싶었습니다. 상사인 그레이엄 포스터가 저를 불렀습니다. 엘리자베스, 한국에 가서 생태조사를 해야겠어. 자네가 맡아줘.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한국이라니. 외조부가 6.25 전쟁 때 그곳에 파병되었다가 실종된 곳이었거든요. 가족들은 그 일을 거의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입니까? 자네가 아카시아 전문가잖아. 게다가 객관적이고 철저하니까. 포스터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영국의 앞선 환경기술로 한국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내라는 뜻이었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기술력 부족으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죠. 출발 전날, 저는 한국 관련 자료를 뒤적였습니다. 아카시아가 일제강점기에 들어왔다는 기록을 봤어요. 그리고 전쟁 후 황폐해진 땅에 심어졌다고 했습니다. 결국 근대화가 늦어진 데가네. 선진국 기준을 따라오지 못한 거야. 저는 중얼거렸어요.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한국은 서구의 과학적 환경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도입하지 못한 나라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마주할 현실이 저의 모든 확신을 산산조각 낼 거라는 것을.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준비된 상태였습니다. 브리핑 자료, 측정 장비, 그리고 무엇보다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한국환경부에서 나온 민소의 사무관이 저를 맞았어요. 안녕하세요, 리버튼 박사님. 감사합니다. 빨리 현장을 보고 싶네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사교적인 대화보다는 업무에 집중하고 싶었거든요. 서울 외곽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도시 곳곳에 아카시아 나무들이 보였어요. 제가 예상했던 대로였죠. 저기 보세요. 완전히 방치된 상태네요. 저는 민소희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소희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방치라고 하시면 침입종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두는 게 방치가 아니고 뭡니까? 첫 번째 조사 지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카시아 군락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광범위했거든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아래 생태계였어요. 다양한 식물들이 아카시아와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새들이 날아다니고 벌들이 꽃을 찾아다녔어요.
이건 제가 알던 침입종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이상하네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침입종이라면 다른 생물들을 밀어내야 하는데 오히려 공존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민소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박사님, 저희 조사 자료를 보여드릴까요? 자료요? 아카시아 주변 생물 다양성 조사 결과입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훑어봤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믿기지 않았어요. 아카시아 군락 지역의 생물 다양성 지수가 다른 지역보다 높다는 거였거든요. 이 자료가 정확한 건가요? 3년간 지속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이론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침입종은 생태계를 파괴해야 하는데 그때 갑자기 무언가가 제 어깨에 앉았습니다. 꿀벌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 손을 휘둘렀죠. 조심하세요. 요즘 꿀벌이 많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민소희의 말에 저는 멈췄습니다. 꿀벌이 죽어간다고요? 기후변화 때문에 많은 꿀벌들이 폐사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카시아가 있는 곳에서는 상황이 조금 나아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알던 지식과 너무 달랐거든요. 아카시아는 제거해야 할 침입종이었는데 여기서는 꿀벌을 살리는 나무라니. 이건 임시적인 현상일 겁니다. 저는 억지로 제 논리를 유지하려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려 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과연 제가 옳은 걸까요? 아니면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이틀째 조사를 시작하며 저는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과학적 근거를 찾겠다고 다짐했어요. 민소희가 저를 한국사 자료실로 안내했습니다. 박사님, 아카시아의 역사를 먼저 아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역사요? 침입종에 무슨 역사가 있다는 겁니까?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하지만 자료를 보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1910년 일제강점기에 들어온 아카시아. 하지만 그 다음 기록이 충격적이었어요. 1950년대 전쟁 후 황폐해진 땅, 사막화 위기에 놓인 한반도. 그때 아카시아가 마지막 희망이었다는 거였습니다. 이건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네요. 저는 중얼거렸어요. 침입종이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에서의 구원자였던 거죠. 그때 민소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외조부님도 그때 한국에 계셨죠?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떻게 그걸 아시죠? 사전 조사를 했거든요. 6.25 전쟁 때 파병 오셨다가 실종되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가족이 감춰왔던 상처였거든요. 그분도 이 나무들을 보셨을 거예요. 전쟁으로 모든 게 사라진 땅에서 다시 살아나는 희망을. 민소희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외조부가 본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오후에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본 언론 보도를 번역한 자료였어요. 한국의 아카시아는 식민유산 제거 실패 사례다. 근대화에 뒤처진 증거다. 제가 한국에 오기 전 생각했던 것과 똑같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말들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너무하잖아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생존을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걸 비난하다니. 민소희가 말했어요. 저희도 힘들어요. 하지만 저희는 이 나무들과 함께 살아온 시간이 70년이 넘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선진국의 잣대로 다른 나라의 역사와 선택을 재단했던 거예요. 저녁에 혼자 호텔방에서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의 양봉장 이야기, 외조부의 실종, 그리고 한국에 대한 편견. 모든 게 뒤섞여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평생 믿어왔던 과학적 객관성이라는 게 사실은 서구 중심적 시각에 불과했던 건 아닐까요? 전화기를 들고 포스터에게 연락하려다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과연 누구죠?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확신에 차있던 환경감사관은 어디 가고 혼란스러운 한 여자만 남았어요. 과연 내일은 또 어떤 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사흘째 아침, 저는 용기를 내어 민소희에게 말했습니다. 제대로 된 연구 자료를 보고 싶어요. 진짜 데이터를 말이죠. 민소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네. 제가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 말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평생 확신에 차서 살아온 제가 의심을 표현한다는 건 자존심이 무너지는 일이었거든요. 연구소에 도착해서 본 자료들은 제 세계를 완전히 뒤바꿨습니다. 아카시아 주변 토양의 질소 고정 능력, 생물 다양성 지수, 탄소 저장량까지 모든 수치가 제가 알던 침입종의 특성과 정반대였어요.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식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아카시아를 보호한 게 아니라 생명을 구한 거였네요. 한규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알겠구나. 그날 밤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존경심이 온몸을 감쌌어요. 이들은 과학 이론보다 생명의 가치를 선택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내일 알게 될 아카시아 꿀의 진실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였거든요. 다섯째 날, 한규식이 저를 채밀 현장으로 안내했습니다. 오늘은 직접 해보자. 벌들이 윙윙거리는 소리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채밀을 경험했어요. 하얀 방호복을 입고 조심스럽게 벌통에 다가갔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벌들이 느껴. 한규식의 조언대로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신기하게도 벌들이 공격하지 않더라고요. 꿀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투명하고 황금빛 나는 그 액체가 얼마나 신성한지 느꼈거든요. 이게 바로 아카시아 꿀이야. 한규식이 숟가락에 꿀을 떠서 제게 건넸어요. 맛을 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먹었던 꿀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건 정말 특별하네요. 당연하지. 이 꿀이 국내 양봉 생산의 60%야. 시장 규모가 2,500억 원이라고 하더라. 제 눈이 커졌습니다. 2,500억 원이요? 아카시아 꿀의 아미노산과 항산화 성분이 탁월해서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어. 한규식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완전히 놀랐어요. 제가 침입종이라고 무시했던 나무가 이렇게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었다니. 한국 정말 대단하네요. 오, 존경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꿀이 아니었습니다. 70년간 쌓아온 지혜와 기술의 결정체였거든요. 민소희가 추가 자료를 보여줬어요. 아카시아 꿀은 수출도 늘고 있어요. 품질이 워낙 좋아서 해외에서도 찾고 있거든요. 저는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없애자고 했다니. 한규식이 말했어요. 기술보다 중요한 게 있어. 관계야. 사람과 자연의 관계.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서구에서는 효율성과 기술을 중시하는데 한국은 관계와 조화를 선택한 거였어요. 오후에 한규식과 함께 벌통을 돌보며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숫자와 데이터가 아닌 생명과 생명이 만나는 순간들. 벌들도 감정이 있어. 정성으로 돌봐주면 알아. 한규식의 말을 들으며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제가 평생 놓쳤던 것들이 여기에 다 있었거든요.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예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철학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다니. 그날 저녁 혼자 생각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지켜온 건 단순한 나무가 아니었어요. 생명에 대한 존중, 자연과의 공존, 그리고 미래를 향한 지혜였던 거죠. 포스터에게 보낼 보고서의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런던에서 이 진실을 받아들일까요? 그건 제가 돌아가서 풀어야 할 마지막 과제였습니다. 런던 복귀를 하루 앞둔 마지막 날,
저는 예상치 못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한국환경부 장관이 직접 저를 만나자고 했거든요. 리버튼 박사님, 멀리서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장관은 생각보다 젊고 온화한 분이었어요. 하지만 눈빛에서는 깊은 철학이 느껴졌습니다. 저야말로 많이 배웠습니다. 부끄러운 마음뿐이에요. 장관이 빙긋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의 정의라는 걸 아시나요? 정의요? 서구에서는 효율성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관계를 중시해요. 아카시아도 마찬가지죠. 장관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70년 전 우리 조상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 선택이 오늘날 기적을 만들어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정복하려 하지 않아요. 함께 살아가려 하죠. 그게 바로 한국인의 철학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전율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니었어요. 삶의 철학이었던 거죠. 서구의 과학도 훌륭하지만 때로는 생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도 필요해요. 장관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제가 평생 놓쳤던 가치를 한국에서 발견한 거였거든요. 박사님도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앞으로도 함께 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포용력과 따뜻함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오후에 마지막으로 아카시아 군락을 방문했습니다. 이제는 그 나무들이 완전히 다르게 보였어요. 침입종이 아니라 희망의 상징으로 말이죠. 민소희가 말했어요. 박사님, 많이 달라지셨네요. 네, 한국이 저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편견으로 가득했던 제가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꿈도 못 꿨거든요.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런던에 돌아가서 진실을 알리겠다고. 한국의 지혜를 세계에 전하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포스터의 반대는 예상보다 훨씬 거셌습니다. 과연 제가 이 진실을 관철시킬 수 있을까요? 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저는 인생 최대의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런던에 돌아온 저는 인생 최대의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포스터는 제 보고서 초안을 보고 분노했어요. 엘리자베스, 미쳤나? 한국을 칭찬하는 보고서라니. 사실이거든요. 한국은 침입종 공존의 과학적 모델을 증명한 나라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정치적 오류야. 이런 보고서는 제출할 수 없어. 포스터가 소리쳤지만 저는 굽히지 않았어요. 진실보다 중요한 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날 밤 아들 제임스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한국 여행 어땠어요? 제임스야, 엄마가 정말 많이 변했어. 한국에서 진짜 중요한 걸 배웠거든. 다음 날 저는 포스터의 반대를 무릅쓰고 보고서를 강행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침입종 공존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어요.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엔 생태회의에서 제 보고서가 화제가 되었거든요. 독일 대표가 말했어요. 한국 모델을 기준안으로 채택해야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한국이 조롱받던 자리에서 이제는 세계 기준이 된 거였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주요 도시들이 분홍 아카시아 조경을 도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의 지혜가 세계로 퍼져나간 겁니다. 저는 한국에 사과 편지를 썼어요. 처음에 편견을 가지고 간 것을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한국은 세계가 배워야 할 생태 공존의 모범 국가입니다. 민소희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박사님 덕분에 아카시아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어요. 그해 말 제임스가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학교에서 한국 생태 모델 배웠어요. 엄마가 세계에 알린 거죠? 그래, 하지만 진짜 영웅은 한국 사람들이야. 70년 동안 묵묵히 지켜온 분들이지. 제임스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엄마가 세상을 바꿨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세계 기준이 된 기적. 그리고 한국의 생존 전략이 세계를 살리는 미래 전략이 된 현실.
지금도 저는 한국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편견으로 가득했던 저를 완전히 바꿔준 나라거든요. 아카시아 꽃이 피는 계절이 오면 저는 항상 한국을 떠올립니다. 이렇게 엘리자베스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편견이 진실로, 무시가 존경으로 바뀐 놀라운 여정이었죠. 한 그루의 나무가 세계를 바꾼 기적 같은 이야기. 여러분도 오늘 뭔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셨나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